로테이트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로테이트입니다. 객체를 회전시킬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로테이트를 좀 써봤습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회전하면 됐습니다. 그죠? 지정하고 각도 지정해도 됐고, 그 다음 카피 이용해서 얼마든지 복사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45도 사선, 아니 30도 사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30도 사선입니다. 로테이트, 얘를 60도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30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뭐냐면 참조하다 라는 뜻이에요. 현재 각도를 참조해서 내가 지정한 각도로 보내는 것, 이걸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레퍼런스라는 말 자체가 참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레퍼런스 북 그러면 참고서가 됩니다. 레퍼런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참조할 만한 각도를 넣으라고 해요. 30도로 그렸잖아요. 현재 각도 30도, 엔터. 뉴 앵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각도 60도,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60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현재 각도가 60도입니다.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지금 현재 각도 60도입니다. 엔터. 새로운 각도는 90도입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절대 각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현재 각도 90도, 내가 원하는 건 0도. 그러면 절대 각도로 이렇게 맞추어 줍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요? 제가 선을 각도를 맞추지 않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를 45도로 맞추고 싶어요. 이럴 때 써요. 레퍼런스는 지금과 같이 각도를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절대 각도로 맞출 때, 이럴 때 씁니다. 자,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근데 이 각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2개를 클릭합니다. 우리 옵셋 할 때도 해봤어요. 점 2개 클릭하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입력이 됐었죠. 마찬가지예요. 저 점 2개를 찍으면 그 두 점 사이의 각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은 원점을 첫 번째로 찍어야 돼요. 원점을 여기다 선택했으니까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를 원점으로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첫 번째로 클릭하고 여기를 두 번째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그 다음에 뉴 앵글 45도. 그러면 이와 같이 절대 각도 45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미지를 불러들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쭉 드래그해서 캐드 화면에 드랍. 그러면 제일 먼저 인설션 포인트, 즉 삽입점을 물어봅니다. 이미지의 위치예요. 그냥 절대좌표 쓰시면 됩니다. 0,0 그대로 엔터. 그 다음 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요. 여기 보시면 위드가 1로 되어 있죠. 하이트가 1.4로 되어 있죠. 1mm에 1.4mm란 뜻이에요. 굉장히 작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210으로 잡아볼까요? 즉 다시 말해서 스케일을 210배, 다시 말하면 여기는 1을 210배로 띄운다는 뜻이죠. 그 다음 앵글 0도.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서류입니다. 보통 이제 건물을 짓기 전에 이제 확인해 봐야 될 서류들 중에 하나예요. 건물을 짓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말고도 여러 가지 서류를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신청인 이름이, 여기 신청인 이름이랑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여기 대상지 나옵니다. 근데 봐야 될 게 요거예요. 면적 274m 제곱, 대지입니다.
대지예요. 대지는 지번이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번은 뭘까요? 주소요. 땅지자에 번호 번자를 쓴 겁니다. 땅의 번호, 그게 주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주소가 있는 땅, 그러니까 한자로 지번이라고 해요. 주소를. 그러니까 지번이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자, 도시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 여기에 7층 이하로만 집을 지을 수 있답니다. 자, 미만이 아니죠. 자, 이상, 이하 무슨 뜻이에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 밑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란 뜻이죠. 7층 이하니까 7층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층부터는 못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7층 미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층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뭐 군사시설도, 여기 군사시설도 아니고 농지도 아니고 하천도 아니고 뭐 개발사업 없고 수도, 네, 상수원 보호지역도 아니고, 네. 보니까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개발해야 될 물건지는 여긴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물건지에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 지도에 특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동서남북이 표시 안 돼 있어요. 이쪽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 물건지는 이제 이렇게요. 서남향이죠. 그 다음에 동남향이죠. 이렇게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쪽은 북향집이 되니까 아무래도 서남향이나 혹은 동남향으로 집을 지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대라고 써 있는 건 대지예요. 여기 도라고 써 있는 건 뭘까요? 네, 맞아요. 도로. 그러니까 도로가 이 앞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도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천이라고 써 있습니다. 뭘까요? 하천이요. 이해되시죠? 되게 좋네요. 집 앞에 하천이 흐르네요. 근데 여기 잡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좀 어려운 말로 잡종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도로죠. 여긴 하천이죠. 도로하고 하천하고 높이가 똑같을까요? 하천이 높을 리는 없겠죠. 그죠? 도로보다 하천이 낮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비탈면이 생기죠. 이 비탈면은 사용할 수 있는 땅인가요?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땅인가요? 사용할 수 없겠죠. 네, 여기 잡이라고 써 있는 여기는 비탈면이에요. 사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잡종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봄철에 보면 나무까지 이렇게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좀 모아놓다가 치우고 뭐 이런 걸 잡종지라고 합니다. 쓸 수 없는 땅이에요. 자, 이 아래 아니구나. 이 아래가 아니구나. 제가 이 아래 적어놨어요. 전은 말 그대로 전, 답, 관은 과수원, 목은 목장지, 임은 임야, 광은 광천지, 그 다음 염전, 대지, 장은 공장, 학은 학교용지, 차는 주차장, 주는 주유소, 창은 창고, 이렇게 쭉 다 적어놨습니다. 제법 많아요. 땅의 종류들이. 맨 아래 잡종지라고 있습니다. 갈대밭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축척이 1대 얼마예요? 500. 500분의 1로 줄여놨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부터 여기에 이 땅을 설계를 할 거예요. 설계를 할 겁니다. 자, 그 제가 이제 라인을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확대를 한 다음에 여기 검정색 나오죠? 이게 선이에요. 아까 멀리서 봤던 선입니다. 캐드는 확대가 많이 돼요. 자, 라인. 그럼 이 선에 적당한 중간쯤 되는 지점을 내가 찾아서 클릭. 그 다음 중간점 지나가게끔 클릭.
다시 라인. 이게 커서가 흰색이고 배경도 흰색이라 잘 안 보여요. 센스 있게 찾으셔야 됩니다. 이걸 딱 맞춰서 그릴 필요는 없고 조금 떨어뜨려서 그리셔도 되고 지나쳐서 그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저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요 땅만 딱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오브젝트가 아니고 이 테두리가 오브젝트란 뜻이에요. 그래서 테두리를 클릭하면 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데가 바로 여긴 거죠. 필렛. 선을 마무리하면 네, 여기가 우리가 이제 설계해야 할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반지름 10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반지름 1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쿼드란트 포인트도 체크해 봅시다. 쿼드란트 포인트. 자, 서클 반지름 10mm. 왜 이렇게 크지? 아이씨, 너무 크네. 그럼 반지름 5mm. 네, 요즘 얘도 크기는 크네요. 봅시다. 라인. 자, 이렇게 선을 그리는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만 하나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원 그리고 선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죠. 그 다음 선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죠. 얘는 그냥 통과합니다. 자, 그려보시죠. 자, 이 부분을 좀 두껍게 그려야 되잖아요. 두껍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사각형과 폴리곤 그릴 때 뭐라고 했나요? 여기를. 그러니까 폴리선 같은 경우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를 폴리선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폴리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제 공부한 조인이요. 근데 조인할 게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폴리선이 아니고 얘만 폴리선이거든요. 그죠? 이제 잔머리를 막 돌려야 돼요. 이렇게 두 개 조인하고 자르고 다시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조인,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르면, 자, 여기만 폴리선이 됩니다. 맞나요? 선으로 됐네요. 다시 조인. 아헤이, 그냥 라인이네요. 안 되겠군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선을 꺾어서 여기다 그려보죠. 조인. 자, 그럼 폴리선 된 거 맞나요? 자, 트림. 폴리선이네요.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일직선으로 놨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선이 연결이 돼 버린 거죠. 그죠? 하나로 돼 버린 거죠. 선을 기역자로 그려서 잘라버리면, 조인하고 잘라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조인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p-edi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폴리곤, 폴리라인 에디트라는 명령어입니다. p-edit라는 명령어예요. p-edit라는 명령어로 클릭하게 되면 얘가 물어봐요. 폴리선이 아닌데 폴리선으로 바꿀까요? 라고. yes. 그 다음에 이 끝에 가면 width가 나옵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1mm.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폴리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똑같이 서클 반지름 5mm, 라인, 쿼드란트로 쭉 연결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과제물에 있는 내용은 반지름을 10mm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절반으로 줄였죠. 옵셋 2.5mm. 자, 필렛 다시 옵셋 25 나누기 20.
필렛. 그러면 이렇게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15도네요. 15도로 바꾸고, 서클 반지름 5mm, 라인, 자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15도 방향, 그 다음에 45도 방향, 필렛, 트림,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에 이제 해치라는 명령어가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색이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아직 우리는 해치를 안 배웠으니까 여기까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서클 반지름 5mm, 라인 열십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 15도 나침반이죠. 나침반처럼, 그 다음에 필렛으로 선을 연결, 트림으로 다시 필렛, 일단 필렛부터 다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니구나. 네, 이렇게 선 연결은 다 해줘야 되겠군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침반처럼. 자, 한번 해보시죠. 15도 방향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10분 쉬었다 하죠.
좀 쉬셨나요? 많이들 힘들죠? 또 좀 기운 내 봅시다. 피곤하니까 그다음 우리가 이제 BIM B반이죠. A반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76년생이던가 77년생이시던가 그래요. 여성분이셨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컴퓨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해력이 조금 늦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하셨어요.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자격증은 취득을 하셔야 이제 본인 하실 일에 도움이 되니까 기능사 자격증을 따라. 이제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 기능사 따실 분들 계시죠? 8월 달에 접수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이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분한테도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론 공부하고 문제 풀고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 돼요. 문제 풀고 답 보면서 오답 노트라고 그러죠. 오답 노트 작성해서 오답 노트만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기능사나 기사나 산업기사는 다 문제은행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왔던 게 또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미 다 나왔던 예제들이에요. 다 나왔던 문제들이라 더 이상 나올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씩 이제 변형돼서 나오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문제만 많이 풀라고 했어요. 저는 목적이 그거예요. 이 이론 시험이 60점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60점 아니고 62점인가 63점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58점인가 59점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60점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목적은 그거예요. 60점 이상만 넘기면 돼요. 그잖아요. 뭐 90점, 100점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해요?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최소 점수보단 높게 잡으시면 돼요. 보통 얼마 정도 받냐면 물어보니까 한 70점에서 80점 사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한 80점 조금 넘어가고 평균 70 몇 점 받아요. 그리고 정말 시간 없어서 딱 일주일 공부한 친구들이 60 몇 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60점만 넘기면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서 한 70 몇 점을 받았어요. 노력 많이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더 많이 노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실기시험도 저랑 똑같이 공부했어요. 그때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했어요. 실기시험 많이 가르쳐줬거든요. 한 10문항 이상 저하고 한 10문항 이상 풀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 15문항 정도 더 풀어봤을 거예요. 실기를. 실기시험도 한 20문항에서 30문항 정도 풀면 대부분 다 합격하더라고요. 요령만 알면 돼요.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그리고 요령만 알면 나머지는 다 조합의 응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한 10문항, 한 10몇 문항 푸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갔다 와서 엄청 실망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틀렸대요. 투상이 틀렸대요. 괜찮다고, 투상 틀려도 된다고. 왜 그러냐면 실기시험 같은 경우 완성도를 제일 먼저 따져요. 완성한 거, 완성 못한 거. 완성 못한 거 불합격. 그 다음에 완성한 거는 일단 100점에서 까나가요. 틀린 거 하나씩 까나가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 붙어요. 정말 투상을 반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다 붙어요.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괜찮다고. 다 그리긴 했냐고 그랬더니 다 그렸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뭐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합격점, 그러니까 60점 이상에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어저께 연락 왔어요. 어제 점심 때 연락 왔어요. 합격했다고. 그분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나이가 많아서 취업하기는 좀 그렇고 본인이 창업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건축하시는 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창업해서 이제 그분들 서포트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어저께 낮에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점심 먹기 바로 직전에 카톡이 와가지고 그분하고 카톡을 조금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분도 했어요. 그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 하다가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컴퓨터를 아예 못하세요. 젊었어요.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28인가 그랬는데 컴퓨터를 잘 못하세요. 못했어요. 유치원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그 유아교육학과 나와서 계속 유치원에서만 일했던 거예요. 한 6년 정도? 그러니까 컴퓨터 잘 못해요. CAD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다 지금 다 이과잖아요. 근데 그분은 문과잖아요. 어려워했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울었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분도 자격증 땄어요. 그분도 자격증 따고 한 2년 인테리어 업계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제주도 쪽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주도 내려가서 뭔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 둘레길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힘들면 버텨보세요. 우리가 지금 수업이 조금 빨라요. 빠르지도 않고 좀 느리지도 않고 적당한데, 근데 어쨌든 처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빨라요. 옛날엔 이거보다 훨씬 더 느렸거든요. 과제물도 더 많이 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을 많이 안 주더라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 버텨보세요. 버텨보세요. 어쨌든 끝까지 버티면 방금 얘기한 그 나이 많으신 분처럼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버텨보시면 돼요. 네, 요즘 친구들이 그걸 잘 못해요. 버티는 걸 잘 못해요. 네,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텨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자격증 하나는 쥐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론 공부 해두세요. 지금 7월달 시작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론을 계속 문제 풀고 답 체크하고 문답 그렇게 해서 계속 풀어보세요. 그러면 8월달에 접수하고도 시간이 있어요. 충분히 학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스케일 명령어로 넘어가도록 하죠.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이 스케일은 배수입니다. 2배, 3배 이렇게요. 예를 들어 얘 냅두고 얘 그대로 냅두세요. 자, 제가 새 창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골뱅이 10,10 치수도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면 커지는 거 보이시죠? 작아지는 것도 보이시죠? 여기다 배수를 쓰면 됩니다. 몇 배? 예를 들어 2배. 2배면 20이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스케일. 자, 0.5배. 그러면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스케일. 제가 3배를 했습니다. 3. 그러면 30으로 커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럼 다시 10으로 줄이려면 몇 배를 하면 될까요? 0.3? 0.3. 안 맞네요. 다시 볼까요? 스케일 0.33. 안 맞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알아요. 이거 분수 쓰면 돼요. 분수. 1 나누기 3. 3분의 1로 줄여주세요. 라고. 그러면 치수 맞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줄일 때는 분수를 쓰면 되고 느릴 때는 배수를 쓰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전에 기억나시죠? 15,000에 12,000일 때 1대 80이었습니다. A3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A3를 하나 그려야 되겠죠. 렉탱글 420에 297.
옵셋 10mm, 그 다음 이 안쪽 선, 이 테두리 선은 두께가 1mm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위드 1.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1대 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420 곱하기 80, 297 곱하기 80 해서 이 숫자대로 그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뭘로 하면 돼요? 스케일이요. 스케일 몇 배? 80배. 그러면 나머지가 다 80배가 다 커지는 겁니다. 자, 렉탱글 15,000, 12,000.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동하기. 자,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오스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오메트릭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오메트릭 센터를 이용하시면 조금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운데다 갖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도면 축척을, 그러니까 도면의 크기를 제어할 때는 다 스케일을 씁니다. 지금처럼 다 스케일을 써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스케일, 예를 들어서 2배. 그럼 2배 커진 거 보이시죠? 스케일 1 나누기 2. 그러면 다시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축척에 관련된, 우리가 축척 계산을 했어요. 그럼 축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스케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렉탱글 골뱅이, 제가 적당히 그렸습니다. 골뱅이 없이 이렇게 적당히 그렸습니다. 이 길이를 50mm로 맞추고 싶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50으로 맞추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시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렉탱글 50,50. 자, 제가 한 변의 길이가 50인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스케일, 자, 3배 키웠습니다. 스케일, 스케일, 자, 레퍼런스, 현재 길이가 150이죠. 자, 현재 길이 150, 엔터. 내가 원하는 거 95mm. 그러면 95mm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스케일, 레퍼런스, 현재 길이 95mm, 내가 원하는 거 50mm.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거 로테이트의 레퍼런스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스케일, 레퍼런스, 지금 5배, 내가 원하는 건 1. 그러면 이렇게 10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은 5배 커진 거죠.
이렇게 배수로도 가능하고 길이로도 가능하고 점을 찍어서 그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요. 얘의 길이는, 아니 얘의 축척은 얼마예요? 1대 500이었죠. 그러니까 스케일 500배. 그러면 대략 이 크기가 실측한 크기랑 비슷하겠네요. 자, 한번 확인해, 여러분들도 키워보시죠. 자, 실제 크기는 16,950입니다. 실측했을 때 실제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얼마로 바꾸면 돼요? 스케일,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950. 그러면 실제 크기가 된 거죠. 늘리기라는 명령어인데, 스트레치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스트레치를 하려면 첫 번째로는 걸침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걸침 선택이요. 포함 선택하고 걸침 선택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중에 걸침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치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치가 아예 안 됩니다. 스트레치가 안 돼요. 스트레치 명령을 쓰시면 애초에 여기 못 박아놨어요. by 크로싱 윈도우와 크로싱 폴리건. 크로싱으로 선택하세요 라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이렇게요. 크로싱으로 선택해야 늘어납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여러분들도 크로싱으로 선택해서 늘리기를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스트레치, 크로싱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늘리기. 자, 두 번째는 꼭지점이 들어가야 돼요. 스트레치 그리고 걸침 선택한 건 맞아요. 그죠? 분명히 걸침 선택을 했지만 여긴 모서리잖아요. 모서리 가지고는 스트레치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게끔, 꼭지점이 들어가게끔 선택을 하셔야만 이렇게 늘어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요거 그립이라고 합니다. 요거 그립이라고 해요. 이 그립에는 요거 그립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립 모드 선택해서 엔터, 저기 델키 누르면 된다고. 요거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 그립을 클릭하게 되면 스트레치가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스트레치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그립 누르고 스트레치 쓰는 겁니다. 클릭하고 이렇게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 그립 모드에는 또 다른 기능도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립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엔 스트레치가 돼요. 근데 엔터를 치면 그 다음에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로테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 엔터를 치면 스케일이 됩니다. 그 다음 엔터를 치면 미러, 대칭이 되고요. 다시 엔터를 치면 스트레치로 되돌아옵니다.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명령어가, 우리가 배웠던 명령어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바로 이 그립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랭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랭슨은 선의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호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랭슨 명령을 선택하면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걸 할 건지. 다이나믹은 동적인 이란 뜻이고요. 토탈은 전체 길이란 뜻이고, 퍼센트는 백분율이고, 델타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값을 말합니다. 먼저 다이나믹부터 볼까요? 선택하고 마우스로 적당한 길이를 지정해 주시면 이와 같이 적당히 그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토탈
전체 길이입니다. 전체 길이를 지정을 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했습니다. 클릭하면 가장 가까운 쪽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될 건데 그 길이 자체가 200mm로 딱 고정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그 다음에 퍼센트는 백분율입니다. 100보다 작으면 줄어들고 100보다 크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200이면 2배 커진다는 뜻이에요. 현재 길이의 2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요. 다시 봅니다. 퍼센트 50이면 현재 길이보다 절반 정도로 그 크기가 줄어드는 걸 말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랭슨, 이번엔 델타예요. 0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0보다 크면 늘어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0이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50mm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마이너스 100 했습니다. 그럼 한번 클릭할 때마다 100mm씩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안 줄어들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선이 100보다 작다란 뜻이 되는 거죠. 자, 아이고.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중심선이죠. 옵셋 35mm 다시 30mm 다시 25mm 45mm 75mm 서클 지름 18 다시 지름 30 자, 옵셋 18 아니구나. 옵셋 18 나누기 2 필렛으로 선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 싹 지우고 매치 프로퍼틱스 선 정리하시면 여긴 쉽게 될 것이고, 자, 옵셋 30 나누기 2 자,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필렛 그 다음 트림 여기는 필요 없죠. 이제 서클 여기 하나 있네요. 지름 14 지름 30 자, 여기도 트림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20 자, 트림으로 지우면 끝. 다시 서클 TTR 반지름 100 다시 트림 그 다음 서클 지름 14 지름 26 자, 트림으로 조금만 끊어 놓고요. 자, 라인 선 그리고 필렛 그 다음 필렛 반지름 5mm 필렛 반지름 5mm 자, 트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게 뭐예요? 다 5mm 옵셋 했죠. 그죠? 왜냐하면 중심선의 길이는 물체보다 대략 3에서 5mm 더 깁니다 라고 해서 옵셋 했었잖아요. 이제는 옵셋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랭슨의 델타를 쓰는 겁니다. 랭슨 델타 5mm 델타 5mm 그리고 한 번씩 클릭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선 정리가 쉽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훨씬 더 쉬워졌죠.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지우고 자르고 트림까지는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지난번에 좀 해봤을 거예요, 그죠? 자, 원래 브레이크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시죠. 브레이크. 그러면 브레이크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근데 선택하는 순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택할 때 위치가 첫 번째 점입니다. 그 다음 내가 지정한 위치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브레이크를 한번 해보시죠. 브레이크 선택을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 교차점에서 여기 교차점까지예요. 근데 선택을 하는 순간 이미 지정이 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퍼스트 포인트 눌러주고 교차점 클릭, 그 다음 교차점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선택한다고 인터섹트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버리면 누가 선택된 걸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누가 선택됐을까요? 네, 얘가 선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일단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르고자 할 걸 그냥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서 선택하고 세컨드 포인트 눌러서 자르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브레이크 얘를 선택했습니다.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클릭. 근데 세컨드 포인트도 첫 번째와 같은 데 클릭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전에 썼던 한전 브레이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바이드하고 매주어를 하기 전에 여기 포인트부터 좀 보도록 하죠. 포인트. 자, 제가 화면에 포인트를 찍을 겁니다. 포인트 클릭. 포인트 찍힌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자, 찍힌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포인트를 찍어 보시죠. 근데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뭐 포인트 명령은 별거 없습니다. 자, P타입이요. P타입 포인트 타입의 약자입니다. P타입 포인트 타입 그랬더니 대화 상자 뜨네요. 아, 점의 모양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군요. 자, 점의 모양 바뀐 거 보이시나요? 포인트. 아, 이젠 눈에 잘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도 P타입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P타입. 자, 포인트 사이즈가 있네요. 여기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스크린, 화면의 5%, 화면의 상대적인 크기 5%, 셋 사이즈인 앱솔루트 유니트, 절대적인 단위, 절대 단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닛이라 우리 이거 뉴 할 때 밀리미터로 불러왔죠? 네, 그 밀리미터요. 그 지금 보시면 5 유닛으로 나오죠. 결국은 유닛이 뭐예요? 밀리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불러올 때 불러온 기본 단위, 그걸 말하는 건데요. 자, 보통은 우리는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사용해요. 5%. 자, 화면을 좀 키웠습니다. 커지는 거 보이시죠? 줄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줄이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커진 건 다시 줄어들지 않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화면 재생 명령어입니다. 리젠이요. 자, 리젠. 그러면 크기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리젠. 다시 볼까요? 리젠. 리젠 쓰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이 점들과 점들끼리 선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교차점도 있고 원의 중심점도 있습니다. 라인, 인터섹트 안 잡히네요. 다시 봅니다. 자, 센터 안 잡히네요. 왜 안 잡힐까요? 분명히 교차점이고 원의 중심점이긴 한데.
왜 안 잡힐까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점에 대한 정의를 배웠습니다. 점은 크기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어요. 면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모양이 있죠. 형체가 있죠. 이 형체는 뭘까요, 그럼? 우리 눈에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오스냅이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노드 보이시나요? 이 노드가 점이라는 오스냅입니다. 이 노드 오스냅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노드. 노드가 정확하게 점이란 뜻이에요. 자, 노드를 이용해서 점을 연결해 보시죠. 이번에는 니어레스트요. 니어레스트, 근처점이요. 지난 시간에 대칭하면서 제가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을 써봤을 겁니다. 니어레스트, 근처요. 커서 근처에 이렇게 있는 모든 점들이요. 라인, 니어레스트,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 그러니까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찾아냅니다. 이와 같이요. 적당한 위치를 내가 찾아내게 하는 겁니다. 니어레스트,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니어레스트를 쓰게 되면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이라 그랬죠. 점 한 개만 있어도 찾는 겁니다. 이렇게요. 니어레스트, 이렇게요. 그래서 종종 시험에 나와요. 점을 찾는 오스냅끼리 묶은 것 또는 묶여지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나와요. 점을 찾는 오스냅들끼리 묶인 것을 선택하세요. 뭐 이런 거. 그럼 노드하고 니어레스트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하고. 디바이드는 등분이란 뜻이고 메주어는 분할이란 뜻입니다. 어레이 할 때 나왔어요. 어레이에 경로 배열할 때요. 거기도 디바이드하고 메주어가 있습니다. 디바이드는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 같은 경우 6조각으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6등분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크기로 6조각을 내는 겁니다. 근데 메주어는 그게 아니에요. 300mm 간격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300mm씩 끊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디바이드는 피자처럼 조각을 내는 거고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 선택하고 몇 조각? 6조각. 그러면 이렇게 6조각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누어 갈지 여기서 이렇게 나누어 갈지는 선택할 때 위치에 따라 달라요. 여기를 선택하면 가장 가까운 끝점인 여기서부터 나눠갈 거고, 여기를 선택하면 가장 가까운 끝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누어 갈 겁니다. 자, 저는 왼쪽을 클릭했습니다. 선의 길이, 나눌 길이요. 자, 100mm. 그러니까 100mm, 100mm, 나머지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보시면 여기를 브레이크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보시면 이렇게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바이드 되거나 혹은 메주어 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포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P타입 제일 첫 번째 초기 상태가 얘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돼요? 디바이드나 메주어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드나 메주어는 포인트를 다루지 못하면 못 써요. 라인, 뭐 노드, 다시 노드, 이렇게요. 점에서 점으로 연결한 거죠. P타입 좀 잘 보려면 모양을 바꾸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